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한 이후에 우리의 웹 프로젝트와 연동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My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경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현재 MySQL 같은 경우는 5.7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윈도우즈 32비트 버전 MSI 인스톨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MSI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스톨러, 즉 설치 프로그램의 확장자니까 별 신경 쓰실 게 없고요.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이 MySQL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이렇게 회원가입도 없이 즉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거기다가 MySQL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의 항시 구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리소스 또한 많이 잡아먹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2분이나 남았네요. 라면 하나 먹고 올게요. 네, 이제 이렇게 MySQL 인스톨러가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라이센스에 동의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커스텀 설정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MySQL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서 인스톨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설치하기에는 다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모든 기능들을 다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먼저 설치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JSP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요. MySQL 서버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64비트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걸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 MySQL 커넥터가 필요해요. 여기서 커넥터 J 보이시죠? 이 J 같은 경우는 이제 JSP가 연동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커넥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스에 들어가셔서 이 워크벤치를 설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JSP의 개발 환경으로 이클립스를 선택한 것처럼 MySQL을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MySQL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총 3가지를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사전에 설치가 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렇게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MySQL을 설치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경로라고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아까 전에 선택한 3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MySQL 서버 관련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드 얼론 MySQL 서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3306 포트를 선택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MySQL은 3306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루트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MySQL 최고 권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서버를 운용할 때는 반드시 엄청 어려운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루트라고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서버를 운영할 때 이렇게 취약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 세팅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MySQL 서버 세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설정에서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이렇게 설치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로그로 가보시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나오는데요. 전 이러한 오류가 나왔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류가 왜 발생하냐면은 사전에 MySQL을 설치해 놨다가 그걸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위해서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검색해보니까 나오네요. C 드라이브 프로그램 데이터에 MySQL 서버에 있는 이 데이터 파일을 지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걸 지워버린다면은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MySQL 관련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긴 하겠지만 어차피 제가 별로 중요한 거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위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 현재 실행 중인 MySQL 서버를 종료를 시켜줘야 되겠고요. 현재 프로세스
17176에서 MySQL을 구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MySQL을 종료를 해 주시고 이제 데이터 폴더를 지워 주신 뒤에 다시 이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루트라고 설정한 이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워크벤치를 실행시킬 건지 물어보는데요. 워크벤치는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니시를 누르면 성공적으로 MySQL이 우리의 컴퓨터 안에 깔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JSP 프로젝트와 MySQL을 연동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롭게 설치한 MySQL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이걸 실행해 주시면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설정했던 비밀번호인 루트로 이렇게 접속을 해 보았고요. 자, 맨 처음에 MySQL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만들어줘야지 이 JSP에서 접근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라고 만들까요? 뭐 간단하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튜토리얼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새롭게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show tables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뭐 회원 테이블이라고 해서 회원 정보를 담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강의 테이블이라고 해서 강의 정보를 담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테이블 이름을 각각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간단하게 한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 넣어 주신 뒤에 한번 유저라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열어 주시고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선 속성을 정의해 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원 테이블이라고 한다면은 회원 아이디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띄워가지고 virtual 넣어주는데요. 이 virtual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 한 20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즉 회원의 아이디는 길어봤자 20자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유저 패스워드 또한 넣어보도록 할게요. 패스워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64만큼 길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유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show tables를 하게 되면은 유저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insert예요. insert는 이제 자신을 만든 테이블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줄 때 쓰는 거고요. insert into 한 다음에 유저라고 해서 회원의 아이디가 1이고 비밀번호가 123이다 라고 한번 특정한 회원의 정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다시 select 한 다음에 하나 별을 찍어주시고 from user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현재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즉 데이터를 다 출력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별 같은 경우는 전체 속성을 의미해요. 만약에 회원의 아이디만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유저 테이블에서 유저 아이디만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웬만한 게시판 뭐 그런 것들 만들 때는 insert랑 이 select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작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물론 나중에는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할 때 이 업데이트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할 때는 delete를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insert와 select를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JSP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때는 DTO와 DAO를 만듭니다. 이 DTO 같은 경우는 일단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유저란 이름으로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패키지 명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이 테이블 이름과 동일하게 지어줍니다. 이제 한번 유저 패키지 안에다가 유저 DTO를 만들어 줄게요. 이 DTO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로서 즉 이제 JSP 프로그램 안에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단위를 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정의되는 객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했던 그대로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string user ID, string user password라고 해서
넣어주신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source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source에 들어가신 뒤에 아래쪽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변수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getter는 현재 기록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 setter 같은 경우는 어떠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렇게 getter와 setter만 만들어 주셔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DTO가 있으면 DAO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DAO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즉 데이터베이스와 1대1로 연동돼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다시 역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오고 그런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가 바로 이 DA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오브젝트로서 데이터 접근 객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접근하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름을 util이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util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util 패키지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util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부분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했을 때 이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상태인 그 연결 자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getConnecti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 노란 색깔 전구를 누르신 뒤에 connection, 즉 java.sql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try catch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try catch 문구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쉽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string db url이라고 해서 자, MySQL에 접속하기 위한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로컬호스트의 3306 포트에 있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였죠? 튜토리얼이었죠? 이렇게 만드신 뒤에 string db id는 루트, 바로 최고 권한의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기가 설정한 그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루트라고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이제 클래스 한 다음에 for name이라고 해서 com.mysql.jdbc.driver라는 클래스를 찾아서 이제 사용해 주겠다고 정의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return이라고 한 다음에 driver manager .getConnection이라고 해서 db url, db id, db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즉 이제 우리 컴퓨터 안에 깔린 3306 포트를 사용하는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의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계정 정보로 로그인을 해서 그 접속한 상태 자체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 널 값을 반환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바로 getConnecti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바로 유저로 가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public void 한 다음에 join이라고 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user id, user password라고 넣으신 뒤에 이제 SQL 문장을 하나 정의해 줄게요. insert into user 그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를 2개 넣어줍니다. 이 물음표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각각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try catch 문구를 이용해서 예외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prepared statement라는 게 나옵니다. 이 prepared statement 같은 경우는 이 물음표 각각의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 전구를 누르신 뒤에 java.sql 패키지에 있는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두 가지 물음표에 각각 user id와 user password를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 co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줍니다. connection con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util.getConnection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 전구를 눌러서 java.sql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데이터베이스 util 라이브러리 또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getConnecti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리턴을 해서 이 명령어를 수행한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execute update를 해주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insert 구문을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은 실제로 insert가 된 데이터의 개수예요. 만약에 데이터를 1개 넣었다면 1이란 값이 반환된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데이터가 안 들어갔다면 0이란 값이 반환되겠죠. 따라서 이제 반환 값은 int이기 때문에 이렇게 int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1 값을 반환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바로 index.jsp 페이지로 가신 뒤에 실제로 우리가 만든 회원가입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액션이라고 해서 user join action.jsp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즉 이제 회원가입 요청을 처리해주는 액션 페이지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메소드 한 다음에 포스트라고 넣어줄게요. 일반적으로 포스트 같은 경우는 외부의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약간이라도 보안성이 뛰어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input이라고 한 다음에 type text라고 해서 name에는 user id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타입은 패스워드고, 이제 변수의 이름은 user password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 hello world라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양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전송 버튼을 까먹었네요. 타입을 submit이라고 해서 value에다가 회원가입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버튼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은 user join action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날아가는 건데요. 현재 아직 이걸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요청한 그 데이터가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웹 콘텐츠에다가 하나의 JSP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user join action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내용은 다 지워주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할 것이고, 콘텐트 타입은 텍스트 HTML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코딩은 이렇게 UTF-8을 사용하겠다고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지워주시고, 이제 이후에 페이지 인코딩 또한 마찬가지로 UTF-8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JSP에서는 이제 흔히 자바 클래스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준다면은 JSP에서는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합니다. user.dto와 user.userDAO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자 java.io.printWriter를 이렇게 임포트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출력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이 printWriter를 이용하면 스크립트 구문을 쉽게 클라이언트한테 출력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를 UTF-8이라는, 즉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받아야 되는 정보를 다 정의해 줍니다. user id와 user password죠. 그 다음 이제 request, 즉 사용자로부터 건너온 그 요청 패킷을 확인해서 user id란 이름의 변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user id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user id에는
request.getParameter, 즉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보낸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위에서 선언해준 이 변수 안에 해당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유저 아이디가 널값이거나 유저 패스워드가 널값인 경우 바로 다음과 같이 print writer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특정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제 어떠한 문장을 출력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만약에 사용자가 어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history.back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처리 이후에 이렇게 반드시 스크립트 변수를 클로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유저 DAO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신 뒤에 자, enter result라고 해서 바로 회원가입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이 result란 이름의 변수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면은 하나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됐으니까 그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겠고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다면 -1이 반환이 되겠죠. 흔히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회원의 아이디가 겹치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유저 아이디가 겹치면 안 된다는 프라이머리 키라는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아이디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오류 없이 아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건 그냥 제외하고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설트 값이 만약에 1이라면 다음과 같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요. 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시 이제 location.link를 걸어서 바로 index.jsp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성공적으로 회원 가입 처리 JSP 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새로 고침을 하신 이후에 아이디는 777이고 비밀번호는 123123이라고 해서 한번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오류가 왜 발생할까요? 바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는 이 소스코드의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대충 보니까 MySQL 드라이버가 존재하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소리인데요. 즉 이제 다시 말해서 MySQL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MySQL과 JSP를 연결해주는 이 드라이버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데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로서 한 가지 MySQL 드라이버를 이 프로젝트 안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추가만 되면 이제 아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JDBC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바로 이렇게 JDBC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MySQL JDBC 커넥터 드라이버 다운로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신 거를 바로 이 웹인프 폴더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컴파일 단계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참고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바에서 이렇게 JAR로 끝나는 확장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이 하나의 패키지를 그대로 내보낼 때 이렇게 JAR로 내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JAR 형식의 파일을 그대로 프로젝트 안에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특정한 회원 정보를 입력해서 회원가입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회원가입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신 뒤에 Select from User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방금 전에 우리가 가입했던 그 회원 정보가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간단하게 JSP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그러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 유저 아이디에 프라이머리 키를 적용해주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유저 아이디에 프라이머리 키를 넣어 주어서 이렇게 만약에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강의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이 MySQL과 JSP를 연동해서 갖가지 기본적인 실습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